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위프트 튜토리얼 15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는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을 이제 객체라고 할 때 이 객체의 어떤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레이싱 경기를 시뮬레이션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럼 자동차의 어떤 속성값, 속도라든지 뭐 기어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달리고 멈추고 턴하고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 프로퍼티와 메소드라고 합니다. 즉 함수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메소드라고 하고요. 값을 저장하는 속성을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클래스는요, 객체를 초기화하는, 이 객체가 처음 생성될 때 얘가 어떤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죠? 그것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 블럭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객체의 기능을 확장하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한 클래스의 기능을 다른 클래스가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상속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 인스턴스의 어떤 리소스, 메모리가 할당되었다 할 때 인스턴스가 소멸되면 이걸 해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소멸, 디이니셜라이제이션 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비디오 모드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요, 인터레이싱을 하는지 혹은 프레임 레이시 얼마인지 혹은 이 비디오 모드의 이름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 이걸 속성이라 하고요. 펑션 디스크립션과 같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클래스를 설명해주는 구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프로퍼티의 값을 주고 메소드에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죠 일을 하는 것까지 예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도록. 네, 보시다시피 비디오 모드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어떤 비디오 모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NTSC라든지 뭐 파일 방식 같은 뭐 그런 것도 될 것이고, 그죠? 혹은 HD TV 같은, 그죠? 혹은 거기서 사용하는 방식 같은 걸 예를 들면 인터레이싱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죠? 그리고 프레임 레이시 얼마인지, 비디오 모드 이름이 무엇인지 하는 속성들과 설명하는 구문 부분, 이것은 일을 하는 부분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을 메소드 구문이라고 하죠. 자,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이렇습니다. 비디오 모드 괄호를 통해서 실제로 메모리상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그 인스턴스를 비디오라고 하는 요 변수가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그 점 연산자를 통해서 인터레이스드의 값을 할당해주고 이름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메소드에 일을 시킬 때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해 줍니다.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이때 이 카 클래스의 스피드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프로퍼티에 초기값이 없으면요, 오류가 납니다. 초기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클래스 카 스피드 인트 이퀄 0 이런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요. 혹은 이 일을 담당해주는 init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 init을 우리가 초기화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init이라고 하는 이 초기화 구문이 하는 일은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래서 파라메타가 없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경우 그리고 파라메타가 있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init 초기화 구문을 2개 이상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렸다시피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그 프로퍼티의 초기화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스피드와 컬러는 이니셜라이즈가 없다라고 해서 에러가 나고요. 이것을 equal 0 그리고 equal red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런 init이라고 하는 초기화 구문을 사용한 예시입니다. 초기화 구문이 있으면요. 초기화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화 구문에서 스피드와 컬러라고 하는 것을 초기화해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인스턴스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카 해서 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생성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카라고 하는 인스턴스 생성하면 여기 인스턴스가 초기화 구문이 두 개가 있죠. 얘하고 두 개 중에서 파라메타가 없는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죠? 카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프로퍼티가 초기화됨이라고 되는 거죠. 다음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description 해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제로와 레드로 초기화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컬러를 컬러 b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죠? b카가 참조하는 카 인스턴스를 만들 적에는 이렇게 화이트라고 하는 컬러 값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출력해 보면 지금 화이트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initialization 초기화 구문은요 여러 개 둘 수가 있습니다. 말란 김에 좀 설명드리면 dinit이라고 해서 인스턴스가 해제될 때 얘가 호출되는데요. print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dinit을 만들게 되었을 경우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메모리에서 소구할 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카.description 해준 다음에 카에다가, 그죠? nil을 할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스턴스가 해제되죠, 그죠? 그래서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요 dinit 구문이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할 때 옵셔널 카를 만들고 강제 언랩핑 한 후에 요 디스크립션 출력한 후 b카에 nil을 어사인하면 역시 요 인스턴스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요. 인스턴스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호출되는데 dinit은 중괄호라든 괄호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매개 변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클래스의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한테 물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요. 코드의 재사용성에 있습니다. 어떤 A라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은 어떤 훌륭한 클래스의 기능을 B라는 프로그래머가 다시 쓸 경우 혹은 A가 재사용할 경우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 레이스카가 카를 상속받을 경우 이와 같은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자식이 물려받아서 쓸 때는요. override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init을 상속받았을 때는 override init을 해주고요. 또 description dsc를 상속받을 때는 override function dsc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self라고 하는 것은요. 클래스 인스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self.color는 매개 변수 컬러하고 구분되는 그죠? 현재 인스턴스의 프로퍼티를 지칭할 때 쓰죠. 여기 보시면 init에 매개 변수 컬러가 있죠. 얘랑 현재 인스턴스의 프로퍼티 컬러가 있을 때 self.color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this, 클래스 C++의 this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문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다음으로 슈퍼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를 참조하는 참조자입니다. 그래서 슈퍼.init이라고 하는 초기화 블록 혹은 슈퍼.function 메소드를 호출해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생성한 카라고 하는 클래스에 레이스 카라고 하는 카의 기능을 물려받았죠. 얘는 그죠? 그리고 얘는 has turbo라고 하는 불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상속을 받았죠. init을 상속받고 그 기능을 오버라이드 시켰습니다. 이때 has
터보의 값을 준 다음 슈퍼.init을 통해서 부모 클래스의 init 생성자를 호출해 주고요. 그게 제대로 호출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구문입니다. 역시 디스크립션 구문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봐 마이카는 레이스카 이렇게 해놓고 마이카.dsc 이렇게 해주시면 그죠? 같이 해저 터보와 카의 스피드와 칼라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레이스카에는 스피드 칼라가 없지만 레이스카의 부모인 카가 이 스피드와 칼라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슈퍼.init을 통해서 부모 클래스의 init 구문을 호출해 준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를 참조해서 그죠? 참조하기 위해서 슈퍼를 쓰고요. 슈퍼.init, 슈퍼.function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 메소드, 부모 클래스 메소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요, 클래스 쓰는 시에 파이널을 붙이는 건데 이것은 상속이 아예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누가 상속받은 다음에 어떤 이제 트릭을 써서 해킹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상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클래스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안상의 필요에 의해서 파이널 클래스로 서브 클래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며 반복적 코딩을 줄여주고 재사용성을 높여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딩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또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상위 클래스의 기능을 또 보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